앞에 바는 시험 안 보나요? 그런 말 없으신가요? 다행이네요. 맞어요. 자, 평면좌표는 마무리가 됐고요. 직선의 방식 지난 시간에 기본 문제 4번까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두 번 수업했고 내용 간단하게만 요약하면 점에서 평면좌표에서 첫 번째 단원에서 배웠던 건 점이라는 것은 x좌표와 y좌표를 가지고 있는 민수가 두 개짜리 녀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점이 있으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빼고 제곱 빼고 제곱의 피타고라스를 푸는 거였죠. 이 기본 원리였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배웠던 게 내분점, 외분점이었습니다. 공식들 기억하시고요.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겨울방학에 혼나세요. 누군가한테 수학 상심화를 뭐 또 다시 할 건데 1학년 돼서 니는 이것도 안 외웠냐고 혼납니다. 꼭 외우시고요. 내분점, 외분점의 의미는 결론적으로 조금 심화해서 해석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이라고 했어요. 어떤 세 점이 같은 직선 위에 있으면 한 점은 나머지 두 점의 내분점 또는 외분점이 되는 것이다. 고등학교 시험 가서 문제를 푸실 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한 점을 다른 녀석들의 내분점, 외분점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무게중심. 무게중심이라는 건 삼각형에서 중선을 연결해서 만든 녀석이었는데 그 녀석의 좌표값은 간단히 세 점의 좌표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였죠. 오케이? 공식 크게 어렵지 않았고, 여기에서 문제 풀 때 중선정리라는 게 하나 나왔어요. 중선정리라는 건 앞으로 좀 사용을 많이 하니까 외워두라고 했고 자꾸 외우라고 그러는데 미안한데 좀 이렇게 몇 개 있네요. 나도 외우는 거 되게 싫어가지고,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건 영어였어요. 영어 단어 외우면서 그렇게 싫어가지고 도대체 사전이 있는데 왜 영어 단어를 외웠냐. 요새 이제 자동 번역기가 나왔더라고요. 10년만 더 있으면 영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0년만 늦게 태어났지. 그래서 중선이라는 걸 잡으면 중선이라는 건 꼭지점에서 중점까지 연결한 선을 말하고, 뭐 기호로 A, B, C, 여기는 M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한다. 왼쪽 변의 제곱, 오른쪽 변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이러한 공식이 성립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기억하시라고 했고, 또 지난 시간에 또 하나 더 있었죠. 도형의 성질에서 이번 숙제 풀이할 때 써먹었을 텐데, 삼각형이 있고 어떤 한 각을, 그림이 비슷한데 내용이 다릅니다. 이건 중선이고 이건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각의 이등분선. 각을 이등분한 경우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고 이놈을 D라고 하면 AB 대 AC의 길이 B가 BD하고 CD의 길이 B하고 똑같다고요. 오케이? 그림은 유사하지만 내용은 다른 거야. 각의 이등분선, 이건 중선, 중점 연결하는 이런 도형의 성질들을 미리미리 다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내가 고등학교에 나오는 내용만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중학교 도형은 다 할 필요는 없는데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만 설명하고 있으니까 잘 적어두시고 필요하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선의 방향식으로 왔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1차 함수와 거의 동일하다고 했고요. 1차 함수라는 건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y는 mx 더하기 m, 기울기 y제곱 가지고 있는 직선, 이렇게 되는 거였죠. 1차 함수하고 직선의 방정식은 약간 다른 게 있는데 직선의 방정식이 좀 더 큰 범위라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인데 1차 함수로 표현되지 않는 직선들은 뭐가 있다고 했었냐면 축의 수직인 직선들. 이기면 이건 x는 1이라고 쓰는데 1차 함수라는 말 자체가 함수여야 되고 식이 1차식이어야 된단 말이야. 이 녀석은 함수가 아니야. 이건 뒤에서 다시 다룰 건데 그냥 1차식으로 돼 있지는 않으니까 1차 함수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는 녀석도 뭐 y는 1, 이건 함수긴 합니다만 1차식이 아니라서 1차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냥 식의 수직이거나 평행의 직선은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없어서 좀 더 포괄적 의미로 생각하기 위해서 직선의 방식을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만 인식하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똑같다. 예를 들어서 y는 뭐 3분의 1x 빼기 3분의 2 여기 쓰여져 있는 1차 함수는 넘겨가지고 3분의 1 x 빼기 y 마이너스 3분의 2는 0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3 곱하시면 x 빼기 3y 마이너스는 0 이렇게 쓰는 걸 직선의 방식으로 한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문제 푸실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울기 알아내는 걸 바꿔서 푸는 거예요. 사실 1차 함수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직선 구하는 거 하기 전에 직선이 이제 두 개 있을 때 조건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직선이 두 개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달라야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평행하려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달라야겠고, 같으려면 둘 다 같으면 됐죠. 이 녀석이 기울기하고 y절편이 아니라 우리가 직선의 방식 형태로 쓰여져 있으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를 지난 시간에 했었고, 직선 방식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면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다르다는 의미가 이 A, B, C들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A-분의 A하고 B-분의 B의 값이 다르면 이게 기울기가 다르단 말하고 똑같다. 평행하면 이건 같고 C-분의 C는 달라야 되죠. 이게 y절편이 다르다는 의미예요. 1차례면 다 같으면 되죠. 특수하게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어떤 직선이 혹은 1차 함수가 수직으로 만난다는 건 기울기의 곱이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를 한 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간단하게 증명해드렸고 증명은 책에 있습니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그 녀석은 수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상황에서는 기울기 구해서 해도 되지만 공식이 2개 곱하고 y에서 2개 곱해서 더한 게 0이다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지난 시간에 가기 전에 했던 내용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혹은 1차 함수 구하기. 항상 2개가 필요하다. 직선을 구하든지 1차 함수를 구하든지 제일 중요한 건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를 구하셔야 돼요. 문제 주문 그냥 쓰면 되고, 어떤 점을 지나간다고 하면 x좌표는 빼고 y좌표는 뒤에다 더해주시면 된다고 했죠. 이 용해서 숙제 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문제 5번 할 건데, 오늘은 아마 직선의 방식 하나로 마무리가 될 거고, 다음 시간에는 평면좌표하고 직선의 방식 시험을 볼 거고, 잘 못 보시면 나는 남길 거고, 뒤에 학원 있는 사람, 우리가 토요일에는 수업이 3시 반이죠. 아닌가? 너희들의 아침, 빠른 거구나. 1시지? 너희들 1시지? 이게 평이라고 뒤집어져서 수업을 해서 헷갈려가지고 1시죠? 아, 뒤에 수업이 있구나. 그럼 다 못 남기겠네. 그럼 그거 끝나고 나오면 되지. 어렵게 안 내요. 어렵게 안 내면 숙제 수준으로 낼 거예요. 첫 시험이다 보니. 난 아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나는 틀리라고 시험을 안 낸다고, 맞추라고 시험 낸다고. 맞추시면 돼요. 숙제만 잘 하셨으면 다 풀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우리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도 자랑 좀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내가 답을 알려줄 수는 없잖아. 잘 보시라고요. 오케이? 자, 우선 기본 문제 7-5번은 원래 지난 시간에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좀 못하고 넘어간 게 있습니다. 그냥 보도록 할게요. 세 점이 있어요. A라는 점이 있고, A라는 점의 좌표는 1,K, B라는 점의 좌표는 K, K-2, C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 K 플러스 4.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요. A, B, C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가 B라고 하고, 여기가 C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기 위한 K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K 값을.
우리 직선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똑같은 직선 위에 A, B, C가 있대.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A, B를 지나는 직선과 B, C를 지나는 직선 이 똑같다는 이야기죠. 한 직선 위에 A, B, C가 있다는 건 A, B를 지나가는 직선하고 B, C를 지나가는 직선이 똑같아. 그러면 직선이 같다는 건 뭐하고 뭐가 같다는 거냐면 기울기하고 지나가는 한 점이 똑같다는 거죠. 직선을 구할 때에는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기울기하고 지나가는 점. 그럼 보니까 AB 직선이나 BC 직선은 둘 다 B를 지나갈 거 아니야. 똑같은 점을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뭐만 같으면 되냐면 기울기만 같으면 됩니다. 두 직선이 같다라는 건 이게 서로 다른 네 점 가지고 만든 직선이 아니라 AB, BC 가지고 만든 직선이기 때문에 B는 공통으로 지나니까 결과적으로 기울기만 같으면 된다. 그래서 문제 해석은 AB의 기울기하고 BC의 기울기가 같으면 이거 가지고 K값만 찾으시면 되겠네요. A하고 B 사이의 기울기는 빼고 빼서 계산하는 거니까 분모는 X좌표 뺀 거니까 K 빼기 1 분자는 빼시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BC 기울기는 C에서 B 빼면 되는데 그냥 B에서 C 뺄게요. 그게 편해서 2K 마이너스 2 빼시면 K 사라지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뭐 대각선 곱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비율 생각하시면 3배 한 거지 분자가. 이것도 3배 해야 되겠지. 이거 3배 한 게 이거랑 같겠네. 그래서 3K 마이너스 3하고 2K 마이너스 2 이항하고 계산하면 K 값은 2. 오케이. 어떤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는 건 아까 이야기했던 목선에서 내분점, 외분점을 풀 수는 있어요. 근데 다음은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뭐가 뭐 가운데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 이 상황에서. 내분점, 외분점 풀면 좀 복잡해서 다른 방식으로 푼 겁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건 B를 기준으로 AB 직선하고 BC 직선이 똑같다. B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기울기만 같으면 된다. 그 아래 문제 똑같은 문제 유제 풀고 가겠습니다. 유제 풀어보세요. 근데 너희 방학에 주는 게 의미가 없잖아. 앞으로 계속 방학이잖아. 생각해보면. 오늘은 잘 놀았나요? 다른 반 숙제하느라 힘드나요? 자, 기본 17-6으로 갈게요. 기본 내용은 다 배워서 이제 활용 문제 하나 나와 있는 건데, 자, 좌표 평면 위에 점, 세 점이 있대요.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이 있고, 문제는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돼서 맞춰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점의 좌표는 3,8, B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2 정도 있겠네요. C라는 점의 좌표는 3,0이래요. X축에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이 있는데 문제 요구하는 상황이
y는 a라는 직선이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데 반으로 쪼갠대. y는 a라는 건 y축이 수직인 직선, x축의 평행한 직선이야. 대충 이 정도. 두 개로 잘랐을 때 이 빗금친 위에 쪽 직각삼각형하고 아래쪽 뭐 사각형 있죠. 이 녀석의 넓이가 똑같다고. 2등분이 된다는 건 넓이가 2등분 된다는 뜻이야. 모양은 당연히 다르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a 값이 얼마냐라는 걸 구하는 거야. 여기서 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좌표평면 문제에서 점으로 주어져 있는 도형에서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뭘 구하는 거냐면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삼각형이 있어요. 이런 삼각형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좌표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사선정리라는 이상한 공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은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 변이 축에 평행하잖아.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요놈을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길이가 8이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라고 생각하면 x좌표의 차이가 되니까 5가 됩니다. 실제 넓이 계산하면 전체 넓이가 20이죠. 20. 오케이? 자, 그때 우리는 이제 a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조건은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같다는 거니까 전체 넓이가 20이니까 여기 넓이도 10, 여기 넓이도 10이란 뜻이네. 자, 선택을 하자. 위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까? 아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겠을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편하겠니? 사각형 넓이 구하는 게 편하겠니?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삼각형의 넓이가 10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정리하면 a라는 점이 있고 이 빨간색에서 만들어지는 이 점이 뭔지 모르지만 d라고 이름을 붙이면 a, d 이 삼각형의 넓이가 10이 되는 이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를 10이 되도록 하는 a 값 구하라는 거야. 삼각형의 넓이가 10이 되도록 하는 걸 구하라는 건데,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d하고 e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야. 좌표를 알면 우리는 무조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떤 도형이든. 사각형도 구할 수 있는데 삼각형이 더 편하니까 삼각형으로 하는 것 뿐이고, 그럼 이 좌표를 쓸 수 있어야 돼. 숫자가 아니라 a를 이용해서. 자, 우선 2라고 되어 있는 이 점의 좌표는 그냥 바로 나와. 이 점의 좌표는 x좌표는 3이겠죠, 그림상. 이 선 위에 있으니까. y좌표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로 표현할 수 있죠. 3,2라고 생각하시면. 자, 그 다음에 이 점은 이제 뭐라고 할 거냐? y좌표는 a라는 걸 아는데 x좌표가 모르잖아. 이제 x좌표를 구해야 된다. x좌표를 a라는 걸 이용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점 d라는 녀석은 문제에 주어진 조건상 이 직선 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 직선.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서 y좌표가 a일 때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 직선을 구하자. 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AB 직선을 구하면 기울기는 그냥 눈으로 구하겠습니다. 5고요. 빼면 12예요. 2죠. y는 2x. 3 넣었을 때 8 되려면 뒤에 플러스 2 붙이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직선 위에 있는 점 D인데 y좌표가 A야. y좌표에 A 집어넣으면 x좌표 나오겠네. 이항하고 나누어주면 x값은 A 빼기 2 나누기 2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 점의 좌표가 x좌표가 2분의 a-2, A 이렇게 됩니다.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좀 떼서 그릴게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저 위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데, 요 점의 좌표는 처음에 3,8이라고 주어졌고 이놈은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a이고, 이 점은 우리가 방금 구한 결과에 따르면 2분의 a-2, A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됐죠? 좌표를 다 구했다고. 그럼 이제 넓이만 구하면 돼.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하고 높이를 구하면 되겠네. 그럼 이제 이 길이를 써보. 와우. 높이를 써보자. 높이라는 건 y좌표 차이일 테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죠. 그래서 8-a고요.
가로는 밑변은 3에서 x좌표 빼야 되겠죠. 3에서 이거 빼야 되지. 3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좀 보기 좋게 정리해보면 2분의 6이고요. 빼기 2니까 8이 되고요. 마이너스 a 이렇게 정리. 이해됐어요? 좌표면에서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좌표를 구하라는 거고 꼭지점들의 좌표를 구해서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계산합니다. 2분의 1 밑변이 이놈이고 높이가 8-a니까 그게 얼마여야 되지? 10이어야 되잖아. 이해됐지? 자, 무조건상 전체 넓이가 20이었고 절반이니까 10 넘어가시면 40 8-a의 제곱이 40이죠. 전기에서 2,000원씩 풀어도 되고 제곱한 게 40이니까 8-a라는 녀석은 풀마 루트 40이죠. 루트 40은 4 뽑아내면 2루트 10이 됩니다. 그럼 a 이하하고 풀마 넘기시면 a는 8 풀마 루트 2루트 10이에요. 오케이? 하면 둘 다 되냐 이거야? 수학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둘 다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가 되는지 체크를 해야죠. 그림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y는 a가 여기 있어요. 만약에 8 플러스 2루트 10이면 y 값이 8보다 더 크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값이 안 되고 마이너스 값이 답이 돼요. a 값이 8 플러스 2루트 10이면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말이 안 돼서 답은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녀석이 된다. 똑같은 형식의 문제 17-7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거고 이건 좌표 평면의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어떤 삼각형인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좌표를 맞춰가지고 평면에다 그리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다음 문제는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그냥 활용 문제, 시험 문제 스타일이에요. 고등학교. 네,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합니다. 거기에서 굳이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 좌표 평면에서 넓이를 구하라는 건 꼭지점의 좌표를 식으로 쓰라는 이야기다.
안녕하세요. 다 풀었냐? 네. 자, 빨리만 확인하고 갈게요. 전체 넓이는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전체 넓이가 8이죠. 이거 8이고, 아니 8이래. 4죠. 높이가 1이니까. 전체 넓이가 4이기 때문에 절반 쪼개지니까 한쪽 넓이가 2면 그래서 이쪽 직각삼각형으로 생각을 할 거고요. 이 꼭지점은 숫자로 아니까 요놈의 꼭지점을 A를 이용해서 x는 A라고 한다면 표현하면 된다. 요놈은 x좌표가 A이고 y좌표는 이 라인에 있으니까 1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점을 알아야 되는데 다음을 하려면 이 직선이 필요하다. 다음 직선이 간단하게 y는 9분의 1x다. 원점 지나가니까 기울기 말면 되고, 그럼 x좌표가 A니까 y좌표는 A, 9분의 1이에요. 여기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요놈의 길이 9에서 A 빼시면 요놈의 길이는 1에서 9분의 1의 1을 빼면 됩니다. 그럼 2분의 1 하시면 돼요. 그게 넓이가 2라고. 이쪽을 분수를 좀 정리해보면 9분의 9 빼기 A예요. 지금랑 똑같아요. 9분의 9 빼기 28분의 빼기 A의 제곱이 2가 된다는 식이거든요. 넘어가면 36. 9 빼기 A의 제곱이 36이니까 이 안에 게 6이거나 마이너스 6이면 되지. 6이려면 A 값이 3이고요. 마이너스 6이려면 15여야 됩니다. A가 15라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3이에요. 풀면 된다고요. 뭐 당연히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 통해서 확인할 건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좌표에서 뭔가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꼭지점에 좌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이든.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책에다가 대빵 중요하다고 스스로 알아서 잘 표시하세요. 별표를 10개를 치든 100만 개를 치든 뭐냐 형광펜으로 잘 표시를 하시든. 직선에서 들어와서 배운 내용 중에 고등학교에 새롭게 배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학교 때 한 내용입니다.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이건 중학교 때 안 나와요. 완전 새롭게 배운 내용이에요. 오늘 두 가지 배울 건데 첫 번째 이거고 조금 어려워요. 내용 이해가. 잘 들으세요. 최대한 쉽게 설명할 테니까. 직선이 두 개가 있어요. 제가 대충 만든 겁니다. 오케이. 기울기 이 녀석은 1이고요. 이 녀석은 기울기에서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만나는 거 나와요. 수직으로 만나는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선이 두 개가 있어. 기울기가 다른 두 직선이 있어. 계산하기 편하려고 내가 수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수직인 두 직선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두 직선이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나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 점을 지나가는 또 다른 직선을 우리가 한번 구해볼 건데 이 점을 지나가면서 잠깐만 좌표값 좀 볼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3이라고 합시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겠다. 그러면 직선이 자, 이 두 점을 지나가면서 2,0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고 한다고. 요놈을 지나면서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뭐 구하라는 대로 구하면 교점을 구하겠죠. 교점을 구할 거 아니에요. 교점을 알아야 뭐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교점을 구하겠지? 연립하자. 연립하면 두 개 더하면 되네. 간단하게. 두 개 더하면 y 사라지니까 2x 더하기 4는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면 y 값은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제 이 교점 아니까 2, 0을 지나는 직선 직접 구하시면 기울기는 빼면 4분의 1입니다. y는 4분의 1x. 2 집어넣었을 때 0돼야 되니까 2 집어넣어서 0 되려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직선이 되겠지? 우리 이제 이런 걸 하려고 해요. 두 직선이 있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구해서를 풀었다고. 이 내용을 좀 다른 방식으로 풀까요? 다른 방식으로. 자, 이렇게 식이 있어요. 뭐라는 거냐면 두 직선이 x 빼기 y 플러스 1은 0이 있고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 있잖아. 그 두 직선에서 식을 그대로 가져왔어. 이해되시죠? 0은 떼놓고 그 다음에 한쪽에 뭐 k라는 숫자를 곱한 거예요. k라고 우선하지 말고 3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식을 뭔가 숫자를 곱해가지고 더해놓은 식은 x하고 y라는 1차 식이잖아. 오케이? 정리를 해보면 몇 차 함수야? 이거 몇 차 함수야? 이 식 전체가 1차 함수잖아. 잠깐만. 미안. 자, 제가 설명하고 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저런 두 직선이 있는데 저 두 직선의 식을 그대로 끌어와서 뭔가 숫자를 곱해서 는 0으로 만들어 온 식이 있습니다. 이건 정리하면 1차 함수예요. 그렇죠? 1차 함수라고. 그러니까 직선이야. 어떤 직선인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직선이라고 볼 수 있냐면 여기에다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다 대입을 했어. 이거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지. 0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게 교점이잖아. 교점이라면 이 직선도 지나가고 이 직선도 지나간다는 거지. 교점을 대입했으니까 이건 0이야. 이것도 0이다. 그러니까 0이 되지? 이대로 됐지? 자, 이제 3이 아니라 2라고 쳐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거 0이죠. 이것도 0이죠. 성립하죠.
그 말은 이 숫자가 무슨 숫자든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문자라고 써도 이건 어떤 숫자를 집어넣는 공간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K라고 쓴 거야. 그러면 이거는 정리해보면 1차 함수예요. 여기까지 얘기했죠? 1차 함수인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1차 함수냐? 이게 0이라는 직선과 이게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게 0인 1차 함수, 이게 0인 1차 함수의 교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 말 이해되니? 이렇게 쓰여진 식은 멀리 있으면 이게 0인 직선, 이게 0인 직선 내 교점을 지나는 직선 요식. 왜 이랬어? 아이고 졸려라. 힘내세요. 쌤한테 뒤에 수업이 너무 힘들다고 좀만 일찍 끝내달라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아까 풀었던 문제를 다시 봅시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내가 선생님이 처음 풀었냐면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면서 2,0을 지나간 직선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실제로 교점을 구해서 2,0 가지고 기울기 구하고 지나간 점 생각해서 이런 직선을 만들었죠. 이거 좀 다른 풀이로 어떻게 풀 수 있냐? 그냥 아무런 정보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무조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이 내용 생각해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하잖아.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 저 두 직선 가져와서. 그럼 이제 나는 K를 구해야 돼. 그래야 직선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K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2,0을 지난다고 했지. 이 직선 2,0을 지나잖아. 2,0을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네. 그래서 2,0을 대입을 해보면 2, 0 대입하면 이제 이건 0은 아니겠죠? 3 K 곱하기 2, 0 대입하면 5죠. 오케이? 그래서 K 값을 구하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에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5분의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식이 이제 다시 어떻게 되냐? x 빼기 y 더하기 1 더하기 5분의 3에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 이렇게 계산 좀 할게요. x하고 5분의 3x 더있으니까 5분의 8x 마이너스 y하고 5분의 3y 더있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2y 그 다음에 1하고 5분의 9를 더하기 때문에 5분의 14는 0 이렇게 나옵니다. 5를 다 곱할게요. 8x 마이너스 2y 플러스 14는 0이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뭘 잘못했냐 정문아. 다시 볼게. 3 5 오케이. 마이너스 5분의 3 맞는데 마이너스 5분의 3이구나. 네. 죄송합니다. K값이 마이너스 5분의 3이네. 플러스 5분의 3이 나서 x 빼기 5분의 3, 5분의 2y니 해볼게요. 마이너스 5분의 8y 이래서 마이너스 5분의 9를 빼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쓸 필요 없어요. 체크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5를 다 약분하시고 2로 약분하면 여기 x인데 또 당황이네. x 빼기 4y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는 0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y로 정리하면 4분의 1x y 안에서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2분의 1 이렇게 나와. 이렇게 구해진다고. 이렇게 구하라는 뜻이 아니야. 만약에 문제 이렇게 나오면 구하면 돼. 이렇게 쉽게 하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의미를 설명해 주려고 예를 든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해됐지? 자, 이제 이걸 실제 문제로 이제 바꿔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문제를 풀다 보면 뜬금없이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이런 식이 던져져요. 문제인데 이거는 x하고 y에 관한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직선이에요. 이 직선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요. 이거는 어떤 직선이냐면 내가 풀어 해쳐서 다 쓴 것뿐이야. kx x니까 k 플러스 x k 마이너스 1y 3k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만약에 어떤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인식을 할 건 x하고 y에 관한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런데 이 녀석을 우리가 다시 k가 들어가는 경우 안 들어가는 경우 나누어서 써보면 k가 들어가는 경우는 x 플러스 y 플러스 3 k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써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0이라는 직선과 이게 0이라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잖아. 그 교점은 숫자 값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은 k 값에 관계없이 k가 아무리 바뀌어도 어떤 특정한 점을 항상 지나. 그 점은 어떻게 수거할 수 있냐?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야. 이게 좌표 평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의미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써진 녀석이 있어요.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런 항등식 지금 배웠지? 수학상에서 항등식 배웠죠? 자, 말을 좀 바꿔서 보면 수학상에서 다음처럼 되는 식이 있다고. 자,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x와 y가 얼마야 되냐 이런 문제 있죠. 오케이? 그러면 k로 정리해서 풀잖아. 그러면 k로 정리해놓고 이게 0이다, 이게 0이다 라고 풀지. 그게 직선의 방식에서 그림에서 무슨 의미냐? 이렇게 돼 있는 식을 풀어헤쳐서 보면 이게 0이 돼야 되고 이게 0이 돼야 되잖아. k 값이 관계 성립하려면. 그럼 이게 0이라는 걸 우리가 함수로 인식을 하겠다. 이건 직선이라고. 이게 0이라는 건 이거 함수로 인식하겠다. 둘 다 0 돼야 되지. 연립반식에서 구하면 나오긴 해, 값이. 그게 그림에서 무슨 얘기냐? 이게 1차 함수고 이게 1차 함수라고 인식하면 둘 다 성립하려면 두 직선의 교점이다 이거. 두 식이 같이 성립해야 되지. 그 말은 그림에서 교점이라고 교점. 이해됐어요? 이게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직선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식이 던져질 거예요. 자, 이 직선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 특별한 말이 없어도 K로 식을 정리한 다음에 그냥 항등식 푸는 것처럼 계산해서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됐어? 그건 수식적인 의미고 실제로는 이런 복잡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값만 구하면 항등식 풀면 돼요. 항등식을 풀었을 때 이게 0이고 이게 0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림에서는 함수, 1차 함수, 1차 함수 1차 함수 두 개가 그려져 있는데 그 교점을 말하는 거야. 두 개가 0이 된다. 이해됐어? 그런 의미가 책의 38페이지에 쓰여져 있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세요. 읽어봐. 읽어봐야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고 내가 뭔 말을 하는지 알아. 지금 박스 처리되어 있는 외우가 빨간색으로 박스 처리되어 있을 텐데 그 말을 문자로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이고 방금 얘기했던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나중에 좀 고등학교 가서 고생 안 해. 단순하게 항등식으로만 푸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결과적 문제 풀 때 항등식을 풀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있다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고등학교 수학은 다 무조건 더하기 빼기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책에 나온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를 하시라.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이 좀 어려워. 이게 직선의 y제 제일 어려운 파트. 정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항등식으로 풀어서 교점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만 인식하면 되는데 수학 질문은 이런 식이 있었다. 이것만 얘기하고 갈게요. 쉴게요. 피곤해하시니까. 자, y는 mx 빼기 m 더하기 2라는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일차함수가 주어져요. 여러분들은 딱 보고 첫 번째 인식해야 될 건 m은 뭐냐면 기울기예요. 그렇죠? x의 개수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으면 다음 직선은 m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라고 하더라도 항상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요. m이 1이든 2든 3이든 항상 똑같은 점을 지나간다. 오케이? 그 점을 어떻게 구하느냐? 구하는 방식은 m에 관계없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m에 관한 항등식으로 씁니다. m 들어간 게 x 빼기 1, y 이항하면 2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쓸 수 있죠. m의 값이 관계를 성립하려면 이게 0이어야 되고 이게 0이잖아. 좌표상으로는 1,1. 항상 1,1을 지나간다. 마지막으로 체크만 해봅시다. m이 3이에요. y는 3x 마이너스 2죠. m이 3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1,2 대입하면 성립하지. 그렇죠? 마이너스 3으로 해볼까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예요. 역시 1,2 대입을 성립합니다. 분수로 한번만 해보면 y는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2분의 1 x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이고 플러스 2분의 3이에요. 1,2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저 직선은 기울기가 무슨 수든 관계없이 무조건 1,2잖아. 오케이? 그런 뜻이야. 그걸 정점이라고 해요. 고정된 점이에요. 정점은 고정된 점.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꾸 많이 비춰지는데 뭔가 더 알려주고 싶어서. 직선은 두 개가 필요해요. 기울기하고 지나가는 점. 기울기는 숫자로 보통 제시가 돼. 기울기가 3이야. 얼마야? 기울기를 구하라고 이런 미수로 놓거든. 그런데 직선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이 지나가는 점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식으로 얘기한다. 이건 1,1이 지나가는 직선이야. 기울기 말면 돼. 를 식으로 표현하고자 해서 이렇게 내용이 정리됩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제목 오케이? 쉬었다 하겠습니다.